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합리적 수준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큰 힘을 더했다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합의는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차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합의 이후 미국 국무부의 고위관리는 이번 합의의 배경으로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10일 익명을 전제로 열린 전화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동맹을 되살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우정과 양국이 처한 도전 과제들의 심각성 속에 우리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를 한국과 이루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동맹 재건이라는 새로운 노력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군의 한국 주둔의 기초가 되는 분담금 협정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신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이 합의한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말까지 6년이며 2021년 인상분을 13.9%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매년 추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한국의 분담금은 미화 10억 7,570만 달러, 한화로 1조 1,833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관리는 이번 인상률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과거 한국이 부담한 비율 약 44%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마크 네퍼 부차관보는 10일 미국 동서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두 나라가 직면한 도전에 집중하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이번 방위비 협상을 통해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런 도전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a reflection of our two countries' desire to really focus on the challenges and the tasks before us. North Korea clearly being one of them.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머지않아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검토의 핵심은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 쿼드에 대해서는 한국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배타적 조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생각이 있는 나라들이 세계 경제, 코로나 감염증 등 공동의 도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지 특정 국가를 배제시키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협정 합의에 한국 측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점도 주요 성과로 강조됐습니다. 국무부 고위관리는 양측은 미국의 요구에 의해 협정이 소멸될 경우 미국은 한국 근로자의 임금을 충당하는 기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고 밝히고 그런 보장은 현지 한국인 근로자는 미군이 주둔하는 데 진정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인권 탄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세계적 차원의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코로나 백신 배급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와 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46차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각국 대표, 비정부 기구와의 상호 대화에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탄압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The crimes listed by the Commission included extermination, murder, enslavement, torture, imprisonment, rape, forced abortions, and other forms of sexual violence, persecution on political, religious, racial, and gender grounds. 그러면서 현재 북한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안보리가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코로나 대응 조치인 국경 봉쇄가 지속되면서 중국과의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를 통해 시장 활동이 위축돼 식량 상황이 악화되는 등 북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는 한국의 8가지의 권고사항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로 한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통합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 영국 등 국제사회는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밝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also deeply concerned
with the deteriorating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Since the DPRK closed its border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rigid controls inflicted on the North Korean people have become more restrictive and punishments for non-compliance more severe. 미국은 특히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언급한 부분을 거론하며 미국은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최근 북한에 약 170만 회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배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북한이 이를 국제사회와의 관여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We urge the government of the DPRK to facilitate unimpeded access to medical staff involved in COVID-19 vaccinations and to humanitarian agencies providing critical assistance. 이외에도 일본 대표부는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한국 대표부는 이산가족 화상 상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논의의 당사국인 북한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중국 대표부는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내정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상호대화에는 비정부 기구들도 참석했는데 주빌리 캠페인은 최근 한국에서 제정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 미군사령관은 북한인 핵능력 개발을 중단했다는 징후 없이 국제안보 환경에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의 무기체계 진전에 대한 그들의 끈질긴 투자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어 북한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이 없었지만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했음을 시사하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현재 핵과 고도화된 미사일뿐 아니라 사이버와 재래식 역량을 비롯해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비대칭 군사기술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절대로 오판하지 않도록 동맹과 함께 효과적인 억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문회에 출석한 데이빗 헬비 인도태평양 안보수석 부차관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일본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한국, 영국이 모두 기여하고 있지만 많은 불법 무역이 중국 연안 근처 해상에서 발생한다면서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장관급 등에서 여성 고위직 비율은 한 명도 없어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의원연맹이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공개한 2021 정치권 내 여성 보고서를 보면 지난 1월을 기준으로 북한 내 장관급 관료 35명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어 193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또 여성 국회의원 비율과 관련해 북한은 노동당원 687명 가운데 여성이 121명으로 전체 17.6%를 차지해 128위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장관급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58.8%의 니카라과로 조사됐고 46.2%의 미국은 16위, 한국은 27.8%로 기니아와 함께 공동 69위에 올랐으며 여성 국회의원 비율 순위에서 미국은 하원과 상원이 각각 27.3%와 25%로 67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 정권의 미국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 승조원과 가족 등에게 23억 달러 배상을 판결한 가운데 미국 하원에서는 올 들어 두 번째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로런 보버트 하원 의원은 8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푸에블로호 반환 결의안을 제출하고 북한 정권이 불법으로 53년 동안 푸에블로호를 억류하며 평양에 전리품으로 전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푸에블로호가 미국 해군 자산임을 분명히 하고 당시 북한군의 포위 공격과 승조원 두웨인 호지스 씨를 살해한 점, 다른 승조원에 대한 비인도적 억류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푸에블로 반환 결의안은 지난 1월 공화당 소속 그레고리 스튜비 의원에 이은 두 번째 결의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북한의 주민소득과 내수산업 생산량이 각각 25% 감소한 것으로 추정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를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물망초가 10일 코로나 사태 후 북한 경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서울대 김병현 경제학부 교수는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여파로 북한 내 주민소득과 내수산업 생산량이 각각 25% 줄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대북 제재에 코로나까지 겹친 점을 고려하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49달러 수준이었던 북한 주민의 가구당 평균 소득이 제재 이후인 2017년부터 2019년 37달러를 거쳐 20달러대로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의 식량 사정과 관련해서는 식량 위기와 기아 가능성은 있지만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해 식량 생산이 늘고 중국의 식량 지원 가능성 등으로 대규모 식량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